안녕하세요. 지휘를 잘합시다 코너의 지휘자 김영희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박신아 교수님께서 편찬하신 합창 테크닉 교재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1장 합창 지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합창 지휘자에는 두 가지 조건, 합창 지휘자의 조건과 합창 지휘자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창 지휘자의 조건으로 책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창 지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합창단이 정확한 템포로 연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합창 지휘자는 소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음악을 해석하여 표현하느냐가 또한 지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휘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음악의 모든 책임을 질 뿐 아니라 그 단체의 행정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합창 지휘자의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1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합창 지휘자의 조건. 음악적 아이디어를 손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지휘자는. 합창 지휘자는 손으로 본인의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큐를 준다든지 컷오프를 한다든지 다이내믹 표시를 한다든지 또한 아티큘레이션, 무드 이런 모든 것들을 손에서 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합창 지휘자의 조건으로는 다양한 레파토리와 시대적 연주 양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지휘의 경험과 다양한 레파토리가 훌륭한 음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서는 이제 성가곡도 포함이 되겠죠. 고전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그 CCM 찬양곡이라든지, 또한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 작곡가들이 굉장히 교회 음악 작곡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한국 작곡가들의 그런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곡들이 어떠한 곡들이 있는지 지휘자는 레파토리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하겠지요. 세 번째, 지휘자는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뛰어난 음악성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창, 청음, 또 리듬적인 감각,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악보를 보고 지휘자가 거기서 대원들과 같이 악보를 같이 세고 있다든지 그러면 리허설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휘자는 먼저 리듬을 정확하게, 요즘 현대곡에서 어려운 리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성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리듬들이 많은데 그런 리듬에 있어서 지휘자님들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합창 발성에 대한 지식, 또한 자신만의 톤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발성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합창 지휘자이기 때문에 성악적인 발성에 대해서 지휘자가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자신만의 원하는 톤 컬러가 있는지, 나는 어떤 합창 톤 컬러를 원한다. 나는 오페라 발성적인 것을 원한다. 나는 굉장히 퓨어한 그런 순수한 소리를 원한다. 두성 발성을 원한다. 어떤 것이 되더라도 지휘자 자신만의 톤 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좋은 합창단들의 곡들을 들으시고 본인의 곡으로, 본인의 톤 컬러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각종 언어에 대한 지식과 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라틴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런 가사들을 읽을 수도 있어야 하고
또한 이것들의 가사의 뉘앙스가 어떠한 것인지 또 이렇게 지휘자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제가 석사 공부할 때 오페라 코치였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가사, 단어, 딕션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3년 동안 1학년 때는 이탈리아어, 2학년 때는 독일어, 3학년 때는 어,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 1년씩 따로 이탈리아어 배울 때는 이탈리아어를 위해서 레슨을 받고 학원을 다니고 1년 동안 그렇게 했고 2학년 때는 독일어를 또 그렇게 공부하고 3학년 때는 프랑스어를 프랑스어 배울 때가 가장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제2 외국어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째로 지휘자는 피아노 연주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휘자님들께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다른 기악을 하신 분들은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를 하신 지휘자 선생님들께서는 피아노를 예전에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좋은 피아니스트를 항상 함께 옆에 항상 대동해서 새로운 악보를 공부할 때 미리 같이 피아니스트와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우리 박신아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본인이 치면서 연습을 하면서 화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단선율만 치는 것보다는 반드시 화성을 같이 치면서 해야 되니까요. 특별히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베이스 파트는 왼손으로 치고 오른손은 소프라노, 테너, 뭐 알토 이렇게 다른 파트를 치면서 꼭 베이스의 화성이 어떤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피아노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휘자는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personality. 왜냐하면 지휘자는 리더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이어야 되겠죠. 한마디를 하실 때에도 좋은 언어로 좋은 마음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 지휘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지휘자가 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휘를 할 때 에너지가 있는지 육체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육체적인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 흔히 이렇게 오케스트라 지휘자 선생님들의 지휘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 곡을 하고 나면 그냥 땀이 뻘뻘뻘뻘 이렇게 나시지요. 네, 굉장히 모든 파트를 막 끌고 오시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9번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레퍼토리를 고르고 구성할 때 각 스테이지별 음악회를 구성할 때 특히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연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겠지요. 지휘자의 가장 늘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파토리. 항상 레파토리를 고민해야 되고 늘 레파토리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지휘자인데요. 정말 한 연주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연주회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첫 번째는 네, 저희 스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첫 번째는 네, 레파토리 구성에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주회를 구성하는지
따라서 그 음악회가 정말 잘 되는지 조금 덜 잘 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실 오케스트라와는 조금 우리 합창 음악회는 조금은 다른데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구성이 어느 정도는 조금 짜여 있습니다.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뭐 오버추어, 서곡을 하고 두 번째는 뭐 협주곡, 콘체르토, 피아노 콘체르토라든지 뭐 바이올린 콘체르토라든지 악기 콘체르토가 들어가고 세 번째 이제 메인 오케스트라 곡이 들어가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곡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 이 합창 그 음악회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주의자는 더 세밀하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미리 어느 정도의 레파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레파토와 구성을 한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 이번 연주에는 뭐 찾아가는 연주회다 그러면 찾아가는 연주회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찾아가는 연주회의 대상이 누군지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을 위한 음악회에 갔는데 굉장히 또 어려운 곡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위문 공연을 갔는데 뭐 너무 어렵고 막 슬프고 그런 곡을 하면 안 되겠죠. 위문 공연 갔을 때는 기쁘고 발랄하고 또 희망차고 그런 좋은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곡에 대해서 또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는 거. 또 메인 정기 연주회다 하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연주회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호국의 달이다 그랬을 때는 호국에 관련된 뭐 레퀴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큰 프로젝트로 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지휘자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다라면 한 1년치 정도는 프로그램을 조금 짜여 놓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지휘자는 음악 외에 행정력, 기획력 등의 능력이 필요하다. 지휘자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하다못해 저희 교회 찬양대를 보더라도 네, 음악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절기 행사라든지 절기에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솔리스트는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뭐 혹시 예산 문제도 지휘자가 관여를 해야 된다면 그런 분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음악적인 것 외에 생각할 것들이 많겠죠. 네. 그리고 11번째로 지휘자는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박신아 교수님께서는 진정한 카리스마는 음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시간을 연습하는데 계속 음악적인 것만 얘기하면 단원들이 또 지루할 수 있고 파트 연습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또 지루할 수 있고 어려운 것만 계속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또 한 파트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그것도 또 좀 안 되겠고 네, 그래서 지휘자는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파트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습의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끔 조금 재미난 이야기들로 인해서 단원들로 하여금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 전환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또 너무 웃기기만 하면 지휘자의 약간의 권위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는 집중적인 음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악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악기의 특성, 악기 연주자들에 대한 이해가 합창 지휘자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성가대에서 오케스트라가 뭐 작게는 뭐 앙상블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뭐 어느 정도 골고루 현악 파트가 4파트 정도가 다 있고 뭐 악기가 한 명씩이라도 플룻, 뭐 오보에, 뭐 클라리넷, 관악기가 그리고 뭐
금관악기까지 뭐 트럼펫까지 뭐 이렇게 이 정도 갖추어 있고 그리고 뭐 팀파니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랬을 때 악기는 있는데 지휘자가 그 매주 찬양을 함께 드려야 하는데 악기에 대해서 악기 연주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본을 예를 들면 트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기 어려운 악기입니다. 그리고 뭐 호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트럼본이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멈추고 나서 계속 트럼본만 연습을 시키면 트럼본 연주자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본 주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휘자, 합창 지휘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서 어, 꼭 연습할 때 필요한 부분만 부분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침을 또 빼야 되기 때문에 침 빼는 시간도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듯이 악기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트럼펫과 팀파니는 항상 같이 짝꿍처럼 다니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주법에 대해서도 현악기가 이런 주법은 쓸 수 없는데 혹시 편곡자께서 잘못 편곡을 하셨을 경우 지휘자가 그거에 대해서 편곡자에게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악기 주자들이 연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합창 지휘자라고 해서 우리는 악기는 몰라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로 지휘자는 음악 분석과 음악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작곡가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가르치는 것이 지휘자의 의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음악을 분석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 화성적인 분석과 프레이징 나누는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죠. 네, 프레이징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음악이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티큘레이션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다 사실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나는 여기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여기를 끊어서 레가토로 하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마르카토로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래를 미리 불러보고 네,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해석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음악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겠지만 또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좋은 연주를 많이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좋은 유튜브 음원 등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연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들으시고 찾아보시고 연주회도 다녀보시고 정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합창지휘자라고 해서 나는 합창에 관련된 음악회만 다닐래. 다른 음악회는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 생각을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 피아노 전공을 했고 오페라 코치를 하면서 성악가들과 늘 생활을 하면서 뿐만이 아니고 오케스트라와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오페라를 하려면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들과의 또 커넥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네, 그렇게 했고 이제 그리고 제가 사실 지휘 처음 공부 시작한 건 오케스트라 지휘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케스트라와 조금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관련돼서는 조금 그래도 공부를 조금 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창을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조금 다양한 공부를 하다 보니 당연히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음악회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음악회를 다녔겠죠. 피아노 음악회, 피아노 독주회도 많이 갔었고 한때는 오케스트라 음악회에 너무 심취해서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많이 다녔습니다. 어, 우리 국내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오시는 귀한 아주 좋은 지휘자님들의 연주에도 가능하면 가서 현장에서 보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의 음악적인 아이디어나 이 음악적인 귀가 굉장히 일반 다른 지휘자들, 합창 지휘자들보다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악회를 많이 다니고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합창이니까 합창 음악에만 빠지지 않고 이렇게 편협된 음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넓은 멀리서 음악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고 아티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께 권해드리는 것은 내가 합창 지휘자이기 때문에 합창에 관련된 건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뭐 FM이라든지 라디오 FM 네, 이것도 노상 틀어놓으시고 그냥 흘러 들으시고 오페라도 많이 들으시고 성악도 많이 들으시고 성악 발성적인 거 좋은 성악가들의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또 기악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케스트라 음악을 많이 들으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합창 음악을 들으시면 아마도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14번째로 편곡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합창지휘자는 편곡을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작곡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편곡을 하지요? 네, 이 정도의 편곡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은 성가대를 가게 됐는데 편성이 남자는 별로 없고 여성 소프라노만 굉장히 많고 알토 2명 뭐 그리고 베이스 1명, 테너 1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랬었을 때 물론 각자의 파트들이 다 잘하면 뭐 물론 뭐 문제 될 게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남성 파트들이 너무 약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다 각 파트로 나누는 것보다는 남성을 한 파트로 묶고 여성 2파트 아니면 남성 1파트 이렇게 해서 지휘자가 어느 정도 파트를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그랬을 경우에 어떤 파트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알토가 있을 때는 알토가 쉬고 있을 때는 한 옥타브 내려서 남성 파트를 같이 도와준다든지 이 정도의 편곡은 지휘자님들 파트 조정은 지휘자님들께서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5번째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휘자는 그렇죠. 합창 지휘자는 빠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15가지의 합창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책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지휘자는 발성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음악을 만드는 역할, 행정가, 배우로서의 역할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예술적이면서도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지휘자란 본인이 타고난 재능뿐만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휘자는 군림하는 지휘가 아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라며 단원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휘자의 덕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2장까지 하려고 준비는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오늘은 1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5가지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가 이 밑에 댓글에 15가지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아주 훌륭한 지휘자로서의 조건이, 합창지휘자로서의 조건이 어떠한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달에 제2장 합창지휘자의 자세와 또 이제 기본적인 지휘 테크닉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